자, 오늘 12월 14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바이오 몇 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랐는지 예전보단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고점에서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게 되거나 또 코스닥에서도 대형 바이오주들이 고점 신호가 나온다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버텨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오늘 고점에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란색 봉으로 마감을 한 상태며 평소보다는 힘이 당연히 약하다는 뜻이며 수급에서도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때 외국인도 매도가 나왔더라면 그게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만기일 포함해서 그 뒤로도 좀 적지 않게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매도가 이어지면서 캔들까지 망쳐버린다면 고점 신호가 세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와 그리고 장중에 계속 최저지수에 거래되는 시간이 길어지는지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오늘 무조건 양봉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혹시나 상승에 실패하고서 오늘 음봉이 뜰 경우에 차트가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삼형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으로 간단하게 읽자면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을 때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잠깐 이렇게 휘청했는데 셀트리온이 코스피이긴 하지만 어차피 세 종목 다 추세가 괜찮아야 코스닥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어느 하나가 상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코스닥이 똑같이 하락으로 갈 수가 있어서 빨리 눈치를 채줘야 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이게 코스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제약이랑 헬스케어는 그 중에 제약은 양봉으로 좀 양호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 유지해주면서 오늘 외국인의 13만 주 매수와 함께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파란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일단 뭐 크게 밀린 게 아니고 플러스에서 어쨌든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오늘 좀 음봉으로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5일선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전에 고점인 36만 7천원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매도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쪽에서는 수급이 약했습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상승하기가 힘들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또 다른 종목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대로 코스닥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잘 나갔던 종목들 몇 개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제넥신 오늘 상승에 실패하고 음봉으로 마감했으며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몇 개 종목들이 가야 될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쉽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전 고점까지 올라왔다면 그전 고점이 기준가가 되어서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종목 특성상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그냥 기본적인 시초가 위에서만 거래가 되어야지 공략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력했습니다. 오늘 매매할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했지만 저는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봤던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금요일날 주목을 받던
대웅이랑 뭐 다른 대형주들 이런 것들을 봤지만 오늘 반응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ECS 이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신고가를 뚫어서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상한가에 마감할 줄 도저히 모르는 상태였는데 오늘 제대로 신고가 뚫어주면서 마감을 했으며 시초가부터 좀 높게 잡혔습니다. ECS 원래 시초가가 좀 적당히 잡힌다 싶으면 그전 고점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 했는데 이미 7,400원에서 멀어져서 시초가 자체가 VI가 걸리면서 13%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좀 관심 있던 종목들이 갭 상승이 높게 나오게 되면서 오전장 매매는 꼬여버렸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쓴다고 또 신풍제약도 이게 금요일 시간의 거래가 15만 1,000원인가 그쯤에 마감을 했습니다. 15만 1,000원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오늘은 매수가 약간 더 강하다는 뜻인데 이것도 이 매수 들어갈 타이밍도 주지 않고 눌리지도 않고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고만 있었고 오늘 그냥 그 한 종목에서만 집중하면은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많았는데 두더지 게임처럼 많은 종목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장 초반에 반응 나올 때 찔러 넣었지만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텍 오늘 오텍이라는 종목이 정말 강해서 이것도 오전장에 공략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고점 보시면 16,600원 이게 오전에는 고점을 못 뚫었는데 마지막 오후장에 제대로 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6,600원 이 자리가 중요한데 오후장에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근처에서 마감을 할 거면 종가 매수나 시간의 거래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초가만 적당히 형성이 된다면 또 시장의 관심을 크게 끌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던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4천억이 나왔습니다. 4천억 좀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으며 그 뒤에도 변동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신규주 엔젠 바이오도 보고 있었지만 오늘 생각이 좀 많아서 생각만 하고서 매매를 제대로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이라서 이 두 배 뻥튀기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이 모양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거는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이다 싶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설마 이것도 포인트 모바일처럼 첫날 고점 뚫어주면서 마감하고서 끝까지 상승하겠어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결국에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포인트 모바일이 비슷한 그림이 나왔는데 첫날 고점을 돌파해서 마감하니까 그 뒤에도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인데 올해 거래대금이 몰리기 전까지 신규주가 두 배 뻥튀기 되면은 반토막 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고 몇 개월 동안은 그냥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인해서 뭐 두 배 뻥튀기 되든 말든 고점 뚫어주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젠 바이오도 그동안 두 배 뻥튀기는 무조건 피해야겠다는 원칙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TLB 이것도 한 5만원 근처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을 근처로 대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두 배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두 배 밑에 호가인 76,000원 밑에 호가인 75,9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뻥튀기 되니까 이것도 원칙으로 봤을 때 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바로 관심 종목에서 삭제했습니다. 시장이 워낙 강하고 이 종목도 다른 종목들처럼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종목들과 저는 오늘 앱코에도 기대를 많이 했고,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매수 효과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이 있다면 최근에 기관의 수급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중요한 자리는 이때 고점들 41,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강해서 나중에 고점 뚫어주고 5만원까지 가는 종목이면 이 자리는 강력하게 지켜줄 것이며, 무너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하루 당일 만에 회복을 해주거나 늦어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일어서야지 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가창이 가벼워서 그냥 생각만 하다가 이것도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앱코도 좀 위에서 마감을 해주길 바랬는데 오늘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종목이며, 이것도 네페스아크처럼 고점 근처까지 가게 된다면 또 순간적으로 거래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그전 고점과 가까이 있는 녹십자까지 공략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무너지지 않고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며, 쉽게 보려면 5일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신풍제약은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차트가 단기로 봤을 땐 무너진 상태라서 5일선 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은 봤을 때 변동성이 생기는 날이라서 장 초반에 잠깐 단타로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 뒤로 5일선 회복해 주는 게 아닌 이상은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들 다 제외시키고 쉬다가 서서히 상승이 나오는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선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 상한가. 자, 오늘 상한가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 좀 단단한 종목들, 거래가 많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포인트 모바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쉬어가는 자리가 단단한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내가 상투를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많이 오른 것들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셀바이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밀리지 않고 SCM생명과학은 주가가 올라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양봉 제대로 나오면 5만원과 거리가 근접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서 시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지금 고점에서 유지가 되는 상태라서 과연 고점을 뚫어주고 5만원까지 제대로 뚫어줄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상한가 종목 중에서 좀 단단한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 로보스타, 이거 상한가 좀 오래 잠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상승인데 이것도 정말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기준가를 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주봉, 월봉, 최근에 고점과 비교하기가 까다롭다 싶으면 그냥 이런 종목은 당일 시초가가 적당히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당일 시초가만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로보스타 따라온 것이라서 대장주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것도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며, 그리고 ECS 좀 아쉽게 놓친 종목들이 많아서 욕심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수급 변화와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포함해서 대형 바이오주들이 혹시나 고점에서 좀 위협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